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안평원 광주시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도시재생이라는 이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도시재생 공동체센터와 함께 설명 한번 해주시죠. 도시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쇠퇴하기 마련인데요. 도시재생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쇠퇴한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고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한다 할지 네. 또 서민 주거 복지를 실현한다 할지 나아가서는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행정 그리고 전문가들도 함께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또 발굴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광주 도시재생 공동체센터의 일입니다. 네. 네. 이 도시 개발과 이 재생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존의 도시 개발 방식은 무분별한 재개발 방식이랄지 또는 전면 철거에 의해서 아파트를 공동체를 짓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파괴되고 사회적 약자를 내쫓는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에 반해 도시재생은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부자계층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도시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도시재생은 사람 중심의 따뜻한 도시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광주 지역에서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 진단과 그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성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동안의 광주 지역 도시재생 사업은 그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요. 네.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문화예술 분야를 통해서 그 사회적 경제적 관계, 네. 사회적 기업이랄지 또 협동조합 조직을 통해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1913 송정역 시장이랄지 또는 양림동의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 네. 또 양동의 청춘 네. 발산마을 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 또한 과제 또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공동체 역량에 기반한 도시재생을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런 한계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앞으로 광주 도시재생 사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선은 좀 도시재생 사업은 철저히 시민 중심, 거주자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게 우선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광주가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중심에 내세우는 도시재생 사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 자원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마을 공동체에 기반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잘 연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단위의 어떤 마을 재생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네. 좀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규모 있는 도시재생 사업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13 송정역 시장 같이 이런 시장 상권이나 골목 상권을 살리는 방안도 또 다른 도시재생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전통시장을 재생해서 네. 시장 상권을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1913 송정역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이 사례는 민관 협력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도시재생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 시장은 지역의 상인과 그리고 청년 창업가들이 중심이 돼서 네. 여기에 스폰서 기업인 현대카드가 지원을 하고 네. 또 광주남 중소기업청과 관할구청인 광산구청이 협력을 통해서 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네. 네.
도시재생이 추진된 곳인 일부 동을 중심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서민과 청년들이 내몰리는 현상과 같은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대응 방향은 어떻게 네. 됩니까?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제 우리말로는 둥지 내몰림 현상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면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또 네.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는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이나 또 세입자들은 네. 그 상승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게 쫓겨나는 그런 현상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인데요. 네. 이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재생 사업을 시작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건물주들이 처음부터 협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주민과 건물주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뭐랄까요, 충분한 좀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일을 추진해야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또 네. 하나는 이런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또 상생 협약을 맺는다 할지 네. 또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뭐랄까 조례를 제정을 해서 네. 이걸 추진한다 할지 끝으로 그 시민들이 직접 시민 출자를 통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네. 그 매입된 건물을 공공 자산으로 하는 그런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 같은 것을 네. 매입된 건물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 같은 그런 공공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네. 것을 전문용어로는 시민 자산화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시민 자산화 운동도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이제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소통, 이런 소통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도시재생 또 하나의 이 핵심이 바로 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을 간 주민 간의 소통, 그리고 또 다른 소통이 고령화나 1인 가구 시대에 대비하는 이 도시재생 방안들도 점차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 지금 현대 사회 특징을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고 특징적으로 말을 합니다. 네. 도시가 급격히 지금 늙어져 가고 있고 네. 비어져 가고 네.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1인 가구도 대단히 늘어나는 추세로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의 단절이 되고요. 그렇죠. 또 사회적 약자들은 경제적 약자들은 점점 고립화되어 가는 네. 현상들이 나타나고 최근에는 어르신들의 고독사가 늘어나는 추세로 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단절되고 분절되고 또 개별화되는 그런 이 관계를 소통과 공동체를 통해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네. 중요하고 또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의 재생, 소통의 재생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 공동주택 같은 이런 그 증가 추세가 네. 과잉 공급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제 주택 보급률도 관리하는 그런 것을 시작해야 된다. 네네. 지금 광주도 주택 보급률이 지금 105%, 2006년 기준으로 네. 105%거든요. 네. 이런 추세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택 보급률에 대한 관리 또한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평원 광주시 도시재생 공동체센터와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